그때 당시 로트렉의 포스터에 얼굴만 걸리면 다음날 아침 목마를 때서는 슈퍼스타가 됐다고 해요. 말하자면 약간 저는 로트렉 소개할 때 19세기의 박진영 PD였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안녕하세요. 감상의 온도를 더하는 도슨트 홍다영입니다. 오늘 또 즐거운 미술 이야기를 함께할 도슨트 옆에 같이 소개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시의 입덕 요정 도슨트 한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함께하게 될 화가 소개를 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낯선 화가의 이름일 수도 있는데요. 바로 툴루즈 로트렉이라는 화가에 대해서 같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영 도슨트님은 당연히 들어보셨겠죠? 그리고 저희는 잠깐 전시를 같이 보러 갔다 온 화가이기도 한데요. 앞서서 저희가 같이 빈센트 반 고흐를 소개해드렸는데 고흐와도 조금 연관이 있고, 그리고 또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영화 한 편 있어요. 파리 생각나는 영화. 뭘까요? 미드나잇 파리 맞죠? 맞습니다. 약간 그 남녀 주인공이 이렇게 시간여행을 떠나면서 정말 해밍웨이부터 당시대에 살았던 되게 낭만적인 시대의 많은 예술가들을 만나곤 하는데,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그 당시의 배경이라든지 작가라든지 익숙한 이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도 너무나 행복해했던 시간들이 보이는데요. 거기서 오늘의 주인공 툴루즈 로트렉도 잠깐 등장한다고 해요. 어디서 등장하냐 하면 파리 여행 가시면 또 사진 찍는 스팟이 하나 있습니다. 빨간색 이렇게 풍차 돌아가고 있는 그 물랑루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두 주인공이 물랑루즈로 향했을 때 잠깐 이렇게 식탁에서 캉캉 댄스 공연을 보고 나서 혼술하고 있는 한 남자가 있어요. 네. 그 남자가 바로 툴루즈 로트렉이고요. 곡이 되게 짧게 등장하는데 되게 강렬한 임팩트가 있는 화가여서 영화를 보신 분들도 저게 누구지? 라고 되게 큰 인상을 남겼던 화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작가에 대한 이야기로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첫 번째로는 작은 거인으로 이렇게 귀엽게 좀 별명을 붙여주셨는데요. 무슨 의미일까요? 네, 작은 거인. 되게 약간 대조적인 두 단어가 붙어 있죠.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로트렉을 소개할 때 항상 많은 책에서 많은 학자들이 소개하는 별명이기도 한데요. 작은 거인입니다. 일단 사실 여러분이 툴루즈 로트렉이라는 화가를 이렇게 사진을 보시거나 혹은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도 되게 독특한 점 중 하나가 굉장히 이렇게 앉은 키도 작아요. 왜 작은 키를 갖고 있을까요? 어디가 좀 불편하신 걸까요? 그쵸? 뭔가 유전적인 한계? 혹은 그 당시에 평균 키가 150cm였냐? 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사실은 로트렉의 어린 시절과도 조금 연관이 있고, 첫 번째 비밀 한 가지는 이름에 숨겨져 있습니다. 화가 이름이 뭘까요? 툴루즈 로트렉. 이 화가의 전시를 한번 5년 전에 해설을 했었는데요. 그때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게, 이게 본명이 아니구나. 풀네임이 아니구나. 전체 풀네임은 열심히 외워왔습니다. 앙리 마리 레이몽드 툴루즈 로트렉 몽파. 와, 이름이 굉장히 긴데요. 근데 이 당시의 프랑스에서는 이름이 길면 길수록 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트렉 어땠을까요? 엄청난 귀족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흔히 요즘 말로 금수저라고 할까요? 근데 진짜 얼마나 금수저였냐 하면 이렇게 아이들마다 하나씩 다 성이 있습니다. 성. 건물 한 채 말하자면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정도로 남프랑스의 제일 가는 귀족 가문이었는데, 문제는 당시에 프랑스 귀족들이 흔히 하던 실수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많은 돈들, 부와 명성, 명예, 이것들 다 우리 가문만 누려야지 해서 근친혼을 이어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쵸. 사실은 로트렉보다 2살 터울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은 2년, 3년 정도밖에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이미 앞선 사촌들 사이에서도 유전병을 앓고 있는 사촌들이 참 많았고, 그리고 로트렉 역시도 사실은 유전병을 앓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뼈가 되게 약한 병을 앓고 있다 보니까 되게 작은 사고였어요. 이게 뭔가 큰 사고로 인해서 다리를 다쳤을 것 같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집에 같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삐끗한 거예요. 그때 다리랑 골반을 이어주는 이 대퇴골이 골절이 됩니다. 그때가 제 기억으로 나이가 뭐 12살, 13살? 되게 어린 나이였어요.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해서 그때부터 하반신의 성장이 멈추고 상반신만 자라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 키가 그대로 멈춰 있어서 일단 되게 작은 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작은 키를 가진 아들을 집안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썩 달가워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되게 마음이 아픈 게 어렸을 때는 로트렉이 되게 영특한 아이였다고요. 뭐 라틴어도 공부를 하고 승마도 잘하고 사냥도 잘하고 귀족들의 제일 가는 취미를 정말 잘하는 아이였는데 이게 병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특히나 아버지가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문에서도 소외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가문에서 남프랑스에서 이렇게 성에 살던 로트렉이 가문에서 나와서 향했던 곳은 프랑스의 파리에 그 당시 보헤미안의 천국이라고 불렸던 몽마르트였습니다. 몽마르트 하면 떠오르는 예술가들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왜 대부분 저희가 좋아하는 이 화가들을 떠올려보시면 그 시작은 대부분 몽마르트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거기서 뭔가 음악이나 이런 무용? 이런 예술이 좀 많이 꽃피웠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쵸? 되게 많은 이렇게 문화 예술을 접할 수도 있었는데 사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되게 현실적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프랑스 정부에서 유일하게 세금을 걷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까 되게 가난하고 젊은 예술가들이 가득 모여 살던 곳이었고 또 되게 자유분방한 도시의 분위기도 있었고 지금도 몽마르트 가시면 많은 이렇게 예술가들의 흔적들 그들이 가난할 때 함께했던 그 은신처랄까요? 그리고 그 식당들 중에는 뭐 이런 식당도 있었다고요. 너무 돈이 없으니까 화가들이 밥 먹고 싶은데 그림 주고 그 음식을 그냥 무료로 내어주기도 하고 그런 식당들이 지금 떼부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막 피카소 그림 있고 막 이런 식당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트렉도 그곳에 향하게 되었고 거기서 귀족 출신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소외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본인이 소외받은 사람으로서 저 멀리 소외받고 있는 이들도 전혀 편견 없이 이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담아준 화가인 것 같아서 저는 작은 거인이라는 키워드를 뽑았어요. 왜냐면 저는 이 사람이 진정한 관찰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작지만 그 작은 시선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타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 특징들을 그대로 담아냈던 그래서 로트렉을 제가 작은 거인이라는 키워드를 잡았는데 어떻게 보면 귀족 출신이었지만 본인이 또 소외당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사람들을 전혀 편견 없이 바라보고 그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특징을 면밀히 관찰해서 아주 잘 사람을 표현했던 화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트렉의 그림들 보시면 대부분은 초상화가 정말 많습니다. 그 초상화 안에 이 사람의 되게 성격까지도 그대로 담겨있는 느낌들 그래서 참 작지만 낮은 시선에서 모두를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그들의 특징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들의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담아준 화가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작은 거인이라는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선천적으로 굉장히 다 모든 걸 갖췄다면 이런 작품은 또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안타까운 삶이지만 또 이후의 작업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이 작가의 삶이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천재 마케터라는 키워드를 잡아줬습니다. 이건 좀 현대적인 언어인 것 같아요. 저는 로트렉을 가장 잘 표현하는 키워드는 사실 천재 마케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약간 어떤 느낌 드세요? 약간 요즘 SNS도 좀 생각이 날 것 같고 약간 트렌드를 잘 읽는 그런 느낌? 네. 맞아요. 약간 저는 홍보왕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트랙의 되게 대표적인 작품들 중 하나가 포스터 작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되게 상징적인 포스터 하나가 지금도 파리 여행 가시면 몽마르트에서 사진 찍는 그 물랑루즈의 3년차 세 번째 포스터를 로트렉이 장식하는데요. 물랑루즈 라 굴리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게 작품이 되게 보시면 재밌어요. 이렇게 댄서들이 등장을 하고 뒤에는 막 이렇게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는 사람들 군중이 보이고 위에는 물랑루즈라는 글자도 보입니다. 그리고 라굴리도 있죠. 라굴리는 무슨 의미일까요? 뭔가 음식 이름 같은 실제로 뜻이 먹고 개걸스럽게 먹다라고 해요. 오. 요거는 여성 댄서의 별명입니다. 춤추면서 술을 너무 많이 뺏어 먹어서 그런 별명으로 그때 불렸던 대표적인 댄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남녀 댄서가 같이 보이고 물랑루즈라는 포스터가 보이는데 또 여기서 로트렉이 담은 포스터의 포인트는 뭐였냐 하면 중간중간에 노란색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보일 거예요. 혹시 그거 뭘 것 같으세요? 노란색? 그냥 뭔가 불빛인가요? 뭐 조명? 모델 조명? 역시 눈치가 빠르세요. 제가 사실은 요거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면 맥주 거품 같다. 네, 아니면 뭔가 이렇게 사람들 하품하는 것 같다 라고 하시는데 조명입니다. 뭐냐면 백열전구예요. 그때 이 백열전구가 처음 발명이 돼서 물랑루즈에 하나 도입이 된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밀어버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홍보 포인트였냐 하면 불 꺼지지 않는 24시간 내내 우리 흥겹게 놀 수 있는 곳이에요.
해서 실제로 그때 물랑루즈에는 이 백열전구만 구경하러 간 사람 많았다고요. 춤추러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물랑루즈에 있는 포인트들,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이 안에다가 가득 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스터의 대가, 포스터의 아버지이기도 한데요. 이런 로트렉이 그렸던 또 다른 포스터가 친구가 있었어요. 샹송 가수였던 브리앙이라고 하는 친구가 보이는데 남성 가수가 보이시죠? 요 브리앙의 포스터가 있는데요. 요 안에도 되게 단순하게 많은 특징들을 담습니다. 어떤 것들이 보일까요? 의상이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검정색 벨벳 망토 입고 있고, 빨간색 머플러도 두르고 있고, 모자도 보시면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있을 거예요. 재밌는 건 손에 좀 요상한 물건이 들려 있습니다. 막대기를 들고 있어요. 나무 막대기. 왜냐면 저희가 보통 이 브리앙 제가 가수라고 했는데 가수는 마이크 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마이크를 잡아야죠. 그게 아니라 막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왜 막대기 들었을까요? 지휘 욕심. 지휘자. 그쵸?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이 막대기를 보고도 사람들은 다 브리앙의 특징인 걸 알았다고 하고요. 왜냐면 브리앙은 가수인데 노래하면서 욕쟁이 할아버지예요.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 지팡이로 삿대질하면서 노래를 했던 거예요. 욕을 하면서. 그래서 친구였던 로트렉이 브리앙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무 막대기를 같이 그려줬던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의 포스터를 같이 잘 담아주었는데 실제로 재밌는 점은 로트렉의 포스터 안에는 대부분 물랑루즈에서 춤추던 댄서, 가수, 여러 이렇게 아티스트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때 당시 로트렉의 포스터에 얼굴만 걸리면 다음날 아침 옥마르 때서는 슈퍼스타가 됐다고요. 말하자면 약간 저는 로트렉 소개할 때 19세기의 박진영 PD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건 심지어 지금까지도 저희가 이 댄서들을 보고 이거 라굴리네, 누구네 이렇게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트렉이 오늘날 태어났다면 홍보 마케터의 왕이 되지 않았을까. 되게 관찰력이 뛰어났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걸 되게 센스 있게 잘 풀어냈달까요? 약간? 그런 센스는 어쩌다가 이렇게 또 생겼을까요? 타고난 게 아닐까. 타고난. 그리고 사실은 되게 잘 관찰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포인트를 잡으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사람을 볼 때도 잘 관찰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또 현대적인 그런 재능이지 않을까. 저희는 그럼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세 번째 키워드는 좀 파격적입니다. 폭탄주 제조 1인자. 흥미롭죠, 사실은. 루트렉을 소개할 때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이 뭐 세계 최초의 칵테일 바텐더였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정말 제일 가는 술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표현으로 핵인싸였달까요? 몽마르트에서 왜냐면 루트렉의 작업실이 어디였을까요? 핵인싸라고 하니까 그런 공연 근처에 있을 것 같은? 화가들의 작업실 하면 본인의 스튜디오, 요 아뜰리에를 따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로트렉의 작업실은 어디였냐 하면 물랑루즈 카바레였습니다. 맨 앞줄에 자기 지정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공연 보면서 술이 빠질 수 없죠? 맨날 술 마시면서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또 한 가지 포인트는 로트렉 처음에 이름 길었죠? 귀족이었잖아요. 그만큼 돈이 많았기 때문에 비싼 술도 이렇게 턱턱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랑루즈 사장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VIP 그쵸. 고객이었을 그쵸, 것 그쵸.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포인트 한 가지는 이 술을 통해서 친구가 생깁니다. 중요한 인생 친구를 한 명 만나는데 그게 바로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건 한 화실에서 코르몽이라고 하는 미술 선생님 아래에서 같이 수업을 받았던 제자였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는 성격 어떤가요? 좀 주변 사람이 힘들죠. 되게 예민하고 괴팍한 성격이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로트렉은 되게 핵인싸이잖아요. 사람들과 잘 친해질 수 있었고 고흐를 약간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되게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친해졌을까요? 술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술로 또 이렇게 조금씩 적시면서 친해진 게 아닐까. 실제로 뭐 예술적인 교감도 있었지만 되게 술친구였다라고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트렉이 그려준 고흐가 있어요. 고흐를 그려준 친구가 그려준 작품이 많지 않은데요. 로트렉이 파스텔로 그려준 고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 자세히 보시면 술잔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술 안에 녹색, 연두색 빛 나는 술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예술가들이 가장 많이 마시던 술. 압생트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좀 소주 느낌인 거죠? 네, 맞아요. 제일 값싸게 즐겨 네네네. 마실 수 있었고, 그래서 되게 또 마시는 방법도 예술적이었기 때문에 이 압생트를 예술가들이 굉장히 즐겨 마셨는데요. 고흐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맨날 압생트 먹는 거예요. 근데 로트렉은 돈 많잖아요. 그러네. 턱턱술도 사주고, 고흐에게 막 미술 이것저것 배우기도 하고, 10살 차이가 났지만 고흐가 늦가기 화가였기 때문에 함께 그림을 공부하면서 색채를 연구했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점은
점은 고흐 대표작들은 대부분 남프랑스였어요. 그런데 로트렉도 출신이 남프랑스, 그 귀족 가문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흐한테 아르리라는 마을 그리고 남프랑스라는 지역을 추천해준 이가 바로 친구 로트렉이었다고 합니다. 고흐가 아르레 있을 때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되게 맞아요. 좋아했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또 은인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 둘 사이는 생각보다 굉장히 돈독했다라고 느껴지고 심지어 로트렉이 이렇게 편지 썼던 것들 보시면 어머니한테 아마 편지를 썼을 거예요. 어머니가 로트렉한테 그때 유행하던 그림들은 모네, 마네, 르누아르 이런 풍경화였습니다. 로트렉한테 편지를 써요. 너도 그러지 말고 풍경화 그래라. 근데 로트렉이 뭐라고 답장을 했냐 하면 어머니 그 풍경화는 남프랑스에서 미친 듯이 그리고 있는 화가 있어서 안 된다고. 그게 고흐였던 거예요. 근데 고흐는 그때 당시 사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화가인데 이 로트렉만큼은 그를 되게 인정하고 알아봤던 동료이자 친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나이 차이는 또 많이 났지만 화가로서의 리스펙하는 부분들이 좀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세 가지 키워드로 로트렉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냥 이 로트렉 화가에 대한 작품만 보면 굉장히 좀 낭만적이기도 하고 그때 분위기가 좀 있는 맞아요. 작가이지만 이 삶은 또 그렇지 못했던 것도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전시를 또 하고 있죠. 마침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 저희는 같이 보고 왔잖아요. 어디서 하고 있죠? 마이아트 뮤지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삼성역에 서민센터 있는 곳 지하에 위치한 전시장인데요. 저희가 같이 보고 왔는데 되게 그때 당시 이 물랑루스의 분위기라든지 요건 벽면의 컬러들 이런 것도 되게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전시였고 포스터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시 속에서도 뭔가 로트렉에 느껴지는 흥겨운 그 뭔가 리듬감 있는 댄서들의 모습이라든지 혹은 또 이걸 어떻게 홍보했나 이런 포스터의 모습들도 여러분이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분위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입은 의상처럼 입고 가셔서 또 사진도 남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로트렉이라는 화가 만나보았고요. 이제 또 다른 화가의 이야기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예술 이야기로 만나볼게요. 그러면 안녕!